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토닥토닥님도 어서오시고요. 월봉님, 돈돌돌님, 네, 다둥이맘님도 어서오세요. 네. 어구니 국강님, 이호님, 네, 지혜쌤님도 어서오시고, 네. 네, 다들 어서오세요. 자, 뭐, 홍희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침뜸님도 어서오십시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 좀 이제 증시가 그 좀 출렁거렸죠. 그래서 목요일 날뭐 코스피 지수가 1.5% 이상 빠지기도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날 어제 3%까지 이제 빠지는 바람에 이번 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을 쭉 잡아드릴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주 증시는 비교적 잘 끝났습니다. 뭐 미국이 장중에 뭐 주중에 3% 이상 이제 급락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개인들이 느낀 그 피로는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건 이번 주 잘 끝났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시황 설명해드리면서 쭉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세력의 생각과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도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어떻게 지금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전략을 이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먼저 이제 미국 증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성공대방님도 어서오세요. 네. 잘 지내셨죠? 저희 방 회원이신데 네, 직장인이라서 네, 낮에는 못 뵙고 네, 밤에만 봬요. 그죠?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 어제 미국이 이제 끝나기는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는 0.1, 0.3% 하락으로 끝났거든요. 나쁘게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0.4%로 끝났죠.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오늘 낮에 우리 방에서 이제 그 우리 회원들한테 시황을 좀 그렇게 많이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정말 힘들어했어요. 어제 코스닥이 3% 급락했을 때 그 개인들이 심리가 완전히 또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달에 지수가 크게 안 빠지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어제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뭐 화웨이 그 회장 딸을 미국에서 이제 물론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지만 그 미국으로 이제 보냈고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 회장 딸이 미국이 체포를 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잠시 휴전이었는데 그게 깨진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어제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아시아 증시도 이제 급락을 했지만 어제 유럽 증시도 뭐 3%씩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미국 증시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근데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제 이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어제 우리나라가 이게 코스피 지수죠. 네, 어제 끝날 때 이렇게 끝났습니다. 음봉으로 끝났죠. 21선을 깨진 않았는데 살짝 걸터놓고 끝났어요.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3% 하락을 했거든요. 개인들은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게 3%짜리 이제 3%면은 급락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3%짜리 음봉이 하나 딱 나오니까 한두 개만 더 나오면 여기에서 개인들의 생각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한 개, 두 개만 더 나오면 전저점을 깨는 거 아니야? 그나마 손실났던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회복이 돼서 조금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그 지긋지긋한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얘기가 또 나오니 개인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1.5에서 2% 사이에서 급락으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3% 급락으로 끝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개인들이 어떤 뉴스를 많이 봤냐면
뭐 일부만 이제 보여드리면 개인들이 이런 뉴스를 어제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뉴스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장 마감하고 나서 이 뉴스가 또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개인들이 뉴스를 이제 검색해서 뉴스를 보시거든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대체적인 이게 요게 대표적인 것들인데 그 이런 겁니다. 이 뉴스 이거를 여러분들 믿으실 필요도 없고 이 뉴스를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 뉴스를 띄워드린 건 뉴스 제목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개인들이 많이 보는 뉴스 아니면 개인들이 세력들이 개인들 보고 많이 보라고 맨 위에 올려놓은 뉴스 제목이 어제 저녁에 나온 게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인데 이런 기사를 읽으면 여러분들 심리 다 망가지거든요. 보세요. 한국도 금리 역전 임박했는지 안 했는지 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커지는 아래 공포. 아리 뭔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데 단어를 잘 보세요. 임박, 그 다음에 뭐 공포, 10년 만에 뭐 최소, 10년 만에 무슨 위기가 왔다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대충 이거 열어보면 분명히 경기 둔화 얘기할 거예요. 믿었던 미국마저 반도체까지 불안, 금융시장 덮치는 경기 비관론,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옵니다. 외국인 미치는 겁니다. 셀코리아. 네? 이놈들은 지수가 급락만 하면 꼭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셀코리아, 코스닥 700선 붕괴, 장중 코스피 현물 선물 1조 원 매도,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오죠. 자, 미국 주식 모두 팔았다. 누가요? 주식 잘하기로 소문난 짐 로저스가. 화웨이 회장 딸 체포 파문, 갈등 휴전에 폭탄이 떨어졌다고 기사를 써놨습니다. 제목만 봐도 참 그렇죠.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와요. 이런 기사를 제가 이제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걸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제 개인들 심리가 어땠느냐, 3시 반에 장 끝나고 그래도 좀 이제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위로를 좀 받으려고 그래도 뭔가 좀 이제 좀 대안을 찾아보려고 뉴스를 검색했더니 온통 이런 것만 떠 있는 거예요. 또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면 보기 싫어도 누르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봤어요.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주식 갖고 있어도 이런 기사 보면 못 견딥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 올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끝나면 어디 열려요? 유럽이 열리죠. 어제 유럽 증시가 어땠냐면 원래 개인들이 평상시 유럽 증시 체크를 안 하는데 이제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면 개인들이 유럽 증시를 꼭 체크를 하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증시거든요. 어제 독일 증시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었어요. 전저점을 살짝 이탈하면서. 개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3% 이상 급락했어요. 어제요. 그 다음에 프랑스 마찬가지예요. 어제 여기 프랑스가 3.3%까지 급락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겠죠. 우리 저녁 시간에. 제가 어제 방송하던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개인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겠죠. 심리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 싸움에서 많이 졌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고요. 얼마나 오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정작 중국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전쟁이 다시 또 재발이 돼서 뭐 휴전이라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무역협상을 잘 했는데 그게 다시 결렬됐다 치면 중국은 여러분들 3% 5%가 아니고 한 10% 이상 급락해야 돼요. 왜요? 중국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폭락이 나왔나요? 이런 거 나왔어야 돼요 어제. 그런데 어제 중국 증시는 딱 1.6% 하락하고 끝났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급등락을 심하게 해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6%면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캔들을 잘 보세요. 차트를 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부터 좀 잘 배우셔야 되는데, 차트를 볼 때 가장 기초는 뭐 거래량 아니면 캔들 이런 것들입니다. 캔들을 잘 보시면 그날 변동성이 있었나 없었나, 주식을 누가 샀나 안 샀나, 캔들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캔들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 미중, 어제 그 미국이나 중국의 화웨이 회장 딸 그 사람이 실세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체포한 게 미중 무역 협상이 이게 결렬될 만큼, 다시 전쟁을 시작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면 중국 증시가 어제 1.6%밖에 안 빠질 일도 없고요. 더 많이 빠졌어야 되고요. 오늘 난리가 났었어야 돼요. 그런데 캔들을 잘 보세요. 굉장히 짧죠? 몸통이 없어요.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없습니다. 이건 뭐죠? 거래도 확 줄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심지어 약간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았지만 뭐 어쨌든 플러스로 끝나긴 했어요. 캔들을 잘 보세요. 투매도 안 나왔고 동요가 없었습니다. 괜히 독일이랑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막 급락을 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제 놀라셨는데, 우리나라 코스닥도 개인들이 놀래가지고 투매를 했죠. 투매가 투매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한 1% 하락으로 끝날 것도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면 1%에서 그냥 끝날 것도 2%, 3%, 4%, 5%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들이 공포에 질리면,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질리면 그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중 무역 협상, 요번에 그 화웨이 회장 딸 체포된 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이 어제 오늘 요 정도에서 끝났어요. 이런 캔들은 조정이 끝나갈 때 나오는 보통 캔들이 이런 캔들이거든요. 거래량을 바짝 줄이면서, 거래량이 늘 수가 없겠죠. 캔들이 저렇게 작고 위아래 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저렇게 끝난 거는 굉장히 잘 끝났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요. 그리고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어떻게 끝났냐면, 아까 이제 그냥 수치상으로는 하락한 걸로 끝났지만 다우지수 보세요. 바닥에서 눌림목이 끝날 때 잘 나오는 캔들이, 눌림목이 끝난다는 얘기는 조정이 끝나간다는 얘기고요. 조정이 끝나간다는 얘기는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개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눌림목이 끝나간다는 얘기는 조정이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세력의 매집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집, 눌림목, 조정 같은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끝나간다는 얘기는 곧 급등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게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올라올지는 세력밖에 모르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징후들이 있는데, 세력들이 어떻게 더 만들지는 정확히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캔들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징조예요. 거래를 말리면서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국 증시였고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요걸 보세요. 미국 다우지수 다시 보시면 또 바닥에서 요번에 이제 쌍바닥 요렇게 찍고 들다가 다시 한번 여기 내려왔죠. 요거는 이제 3중 바닥을 또 만들어가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에서 잘 나온, 이제 바닥에서 여러 가지 캔들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네. 3중 바닥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세력이 3중 바닥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캔들이 이런 게 나왔어요. 아랫꼬리가 길고 양봉이죠. 이걸 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어제 다우지수도 다우지수, S&P 500 지수 3%까지 급락했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0.3이니까 굉장히 많이 감아 올리고 잘 끝났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개인들은 이렇게 못해요. 네. 메이저의 그 손길이 없으면 이런 거 못 만들거든요. 굉장히 잘 끝났어요. 캔들을 보셔야 돼요. 어제 다우지수 또 하락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캔들을 봐야 돼요. 초보들이 어제 미국이 또 빠졌어. 또 하락했네. 이것만 보거든요. 몇 포인트 빠졌냐.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포인트보다는 퍼센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캔들이 중요한, 그거보다는 캔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끝났죠. 나스닥 지수도
잘 끝났고요. 여기는 아래 꼬리도 없어요. 앞에서 투매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S&P 500 지수, 네, 미국 3대 지수 모두 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끝났습니다. 너무 잘 끝났어요.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그 화웨이 후계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화웨이 그 회장 딸이 체포된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는데, 실제 미국하고 중국은 별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개인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왜 개인들이 이렇게 놀랐느냐?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러세요. 오늘은 그 얘기는 좀 뒤에서 하고요. 그 결론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미국 증시 굉장히 잘 끝났고 중국도 굉장히 잘 끝났고, 아시아 증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둘 다 플러스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1%까지 올라서 끝났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크게 요동친 게 없고요. 시장이 정말 문제가 있거나 뭐 그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환율이 급등락을 하거든요. 근데 환율이 안정적이에요. 이것도 긍정적인 지금 이제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도 상승으로 끝났고, 대만도 상승, 인도, 호주도 다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중국은 보합, 홍콩은 약간 하락하면서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현재 시간 오른쪽에 이제 유럽 증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독일도 지금 0.8%면 급등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주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1.5, 1.7%까지 급등하고 있죠. 바로 하루 만에 양봉 나오고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국하고 미국이 잘 끝났는데, 특히 중국이 동요를 안 했어요. 정말 중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번 문제를 크게 그렇게 걱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한국에서 코스닥 쪽에 있는 사람들이 3%까지 급락을 시켰으니까요. 코스피 지수보다 2배 이상 하락했거든요. 코스닥이. 개인들이 어제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뭐 정말 좀 그래요. 이게 이 기사들이 어떤 이제 뭔가 데이터를 보고 팩트를 갖고서 기사를 썼겠지만, 왜 이런 기사들이 자꾸 개인들이 많이 볼까요? 팩트를 갖고 써긴 썼을 거예요. 근데 딱 오늘 어제 하루만 보고 했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힘드실 때는 이제 이런 기사들을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제 개인들이 힘든 상태에서 저런 기사까지 이제 안 좋은 이제 뉴스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신 거죠. 근데 실제로 중국은 변동성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중국 상무부죠. 중국 상무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죠. 중국 무역 협상에 낙관적인 입장을 중국 상무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쪽은 그냥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냥 조용해요. 난리가 났었어야 된다고 개인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조용히 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졌어요, 미국한테. 이런 얘기 제가 공방할 때부터 이번 주 내내 얘기 드렸잖아요. 뭐 더 이상 추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잘 지금 넘어간 겁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잘 끝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미국 다우지수가 여러분들 12월 4일날 화요일날 3% 급락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요일날 영향을 받았죠. 미국이 3% 급락했고, 장중이긴 하지만 이틀 동안 3%씩 급락을 했었어요. 둘째 날은 장중에 하락했다가 다 감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땠는 줄 아세요? 다시 보세요. 이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미국이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이만큼 급등했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이만큼 하락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올려놨던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전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왔어요. 잠시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을까요?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잠깐만요. 차트를 딴 걸로 좀 바꿀게요. 잠시만요. 네. 자,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시면 잠깐만요. 이평선이 너무 많으면 보기 불편해요. 네. 지금 이제 그 이번 주 월요일 날이 여기였겠죠.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그 월요일 날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 1.6%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요렇게 하락했거든요. 미국으로 따지면은 미국이 요번에 하락을 그렇게 했는데 미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여기까지 빠졌어야 돼요. 2000포인트 요번에 건드렸었어야 돼요. 미국이 하락한 것만큼 우리도 빠졌으면 2000포인트 또 건드렸어야 돼요. 근데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죠?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오늘은 지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한 주가 끝났으니까. 코스닥 지수 보시면 만약에 미국 나스닥 지수 빠지듯이 빠졌으면 여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전저점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600 초반까지 또 깨졌어야죠. 원래 여기까지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어때요? 잘 끝난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미국은 들었던 거 다 뺐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빠졌어요. 중국도 이렇게 안 빠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잘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 앞에서 시험을 잡아드렸던 건데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개인들이 요번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밑으로 한번 더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월달에 급락했었죠. 그 다음에 추가락 나올 거라고 개인들이 걱정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떨어지고 실제로는 계속 올라왔죠. 네,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추가락 나오기보다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시향을 좀 잡고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일단 이제 약간 상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시향을 잡아드렸는데 10월 언제였냐면 요때가 그 10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11월 2일이죠. 네. 11월 2일 날 양봉이 하나 나오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냐면 눌림목이라고 얘기했어요. 요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눌림목이다. 이걸 왜 눌림목이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눌림목 좋아하시죠? 눌림목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눌림목이 딴 게 아니라 이거지 않습니까? 양봉 하나 말뚝이죠, 그죠? 말뚝 하나 딱 박아놓고 눌렸다가 거래 줄이고 쭉 그래서 세력들이 재매집을 하고 다시 급등하는 거. 그래서 여기를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수에서도 그런 눌림목 눌림목의 형태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제 저는 11월 중순 정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눌림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알아요. 요렇게요. 요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올려놨다가 지금 어제 투매 나가지고 슬쩍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지나치게 아까 이제 시황 지금 20분 정도 잡아드린 것 같은데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 핵심 요지가 뭐였냐면 미국하고 중국을 보시면 동요를 거의 안 했어요. 중국은 진짜 캔들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드셔서 민감하게 반응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안 힘드시겠어요? 네. 아까 그 뉴스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나왔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개인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눌림목으로 보시는 게 지금까지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를 잠깐 이건 코스닥 IT 지수죠? 잠깐만요. 어쩐지 약간 다르더라. 네.
밑으로 깨진 게 없었는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까 코스닥 그 IT 지수였어요. 자,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여기하고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어놓으시면 돼요. 그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려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안으로 살짝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눌림목을 우상향으로 돌파했다가 어제 충격 때문에 잠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잘 끝났고요. 네, 십자형 캔들하고 잘 끝났죠. 눌림목 형태로 보시는 게 맞고 지수를. 그리고 여기 양목 나왔던 거 있죠. 여기하고 여기 종가랑 한번 이어보면 선이 이렇게 나와요. 종가끼리 이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여기 밑에 양봉 하나 있죠. 요것도 종가는 여기인데 종가 여기고 여기도 종가가 여기고 여기죠. 그래서 여기랑 이으면 여기랑 이으면 지금 지지가 딱 나와요.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21선하고 21선 있죠. 21선, 61선, 51선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21선을 지지하는, 옛날에도 지지를 잘 안 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지지를 안 해요. 네, 코스닥 지수가 21선을 깨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초보이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지지 잘 안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지 거의 안 해요. 저도 차트의 선을 이제 잘 이렇게 긋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 이제 해보실 만해서 거드렸어요. 걱정하실 테니까요. 선을 이렇게 하나 이제 이렇게 그시면 됩니다. 종갓길이면 딱 여기거든요. 어디랑 이었냐면 여기랑 이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유럽 증시가 급등하고 있었죠.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뭐 추가적인 양봉이 나온다면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지수도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바닥에서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개인 빼고 나머지들은 다 주식을 사고 있어요. 개인만 주식을 팔았고 주식이 올라오면 계속 팔 예정이에요. 개인들의 생각은 본전이에요. 큰 돈 버시려고 주식 투자를, 그것도 직접 투자를 선택하셨는데 개인들의 지금 목표가 처음에는 1억, 2억, 10억, 뭐 100억 뭐 이렇게 좀 이제 어느 특정 목표가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뭐 꾸준한 수익, 은행 이자보다 나은 수익 이런 것들을 원하셔서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큰 이제 폭락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개인들이 패닉에 빠지고 손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목표가 바뀝니다. 뭘로요? 본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손절했고 안 갖고 있는데 사기도 꺼려요. 무서워해요. 근데 개인들은 계속 지수가 올라오고 종목이 올라오면 계속 팔 예정이에요. 지금도 개인들은 주식을 팔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팔 생각이란 얘기예요. 왜요? 본전 오면 팔아야죠. 회복이 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회복되면 팔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수를 잘 보시면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고점은 별로 안 높아져요. 근데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요번에 어제 그 하락 나오기 전에는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었어요. 고점은 별로 안 높아지죠? 저점을 높여요. 그리고 쐐기형, 삼각수렴형 이런 게 나오죠. 여기입니다. 거의 이제 꼭지점을 거의 모아가죠. 거의 모아가면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잡히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지수니까 이제 그 전세계 증시를 같이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모아가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그래 눌림목이 맞다고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빼고 나머지들은 다 열심히 주식을 사고 있어요. 매집하고 있어요. 개인만 지금 이제 너무 힘드셔가지고 요번에 그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방송하면서 지금 이제 위로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어제 엊그제도 이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오늘 방송청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에요. 네, 심리를 편안하게 하셔야 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심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회복 안 되면 계좌 회복 안 돼요. 그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뭐 30% 손해를 보셨건 어떤 분들은 뭐 70%, 80%, 뭐 그렇게 아니면 50% 이렇게 손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말씀하세요. 네. 많으실 텐데 심리를 먼저 회복하셔야지 그 계좌도 회복하실 수 있어요.
뭐 반토막 이상 나셨어도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돈을 조금 잃는 거는 조금 잃었건 많이 잃었건 그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주식하다 보면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10월 달에 너무 급락을 세게 했어요. 개인들이 많이 놀랬고 지쳐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11월 달에 조금 올라오면서 지수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종목이 조금은 이제 낙폭이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손해 났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아마 좀 회복이 되셨을 텐데 거기에서 양봉이 이렇게 좀 한두 번 나와주면 내가 좀 팔고 손실 만회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라든지 좀 그럴 텐데 그런 기대를 조금이라도 좀 하고 계셨을 텐데 뭐 미중 무역 전쟁이 깨졌다고 이러면서 이제 어제 그 뭐 화웨이 회장들 잡혀간 것 때문에 놀래셔가지고 어제 지수 막 3% 코스닥 급락하니까 걱정 엄청나게 하셨을 거예요. 미국 급락했지, 우리나라 급락했지, 유럽 보니까 3% 이상 급락한다 그러지, 미국도 보니까 막 장중에 2% 3% 아침부터 그쪽은 아침이죠. 우리는 한밤중이고 거기 급락하니까 얼마나 놀라셨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미국, 중국 잘 끝났고 우리나라도 잘 끝났어요. 그냥 코스닥 지수는 현재까지는 21선 깬 게 그냥 다예요. 21선은 원래 지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점을 아직도 이렇게 높이고 있고 괜찮아요. 지금 이제 요각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면 그래요. 점점 우상향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에 좀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잃는 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심리회복 안 되고 자신감 못 찾으시면 지는 싸움을 하게 되세요. 네, 돌멩이님 뭐 오늘 증권사에서 ETF 하라고 전화 왔었어요. 콧방귀 끼셨다고요? 네,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도 하방으로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네. 여기 이제 우리 회원 중에 돌멩이님이 이제 오늘 증권사에서 전화 받으셨답니다. ETF 하라고. 네. 여러분들 지금은 분명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개인들만 주식을 안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빨리 잃어버린 자신감 그리고 심리부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갑자기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분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마음부터 다잡으라고.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하다가 요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게 기회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기회가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패닉을 주면서 기회가 와요. 이게 큰 문제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랬어요. 좋은 주식과 좋은 주식책을 보면 항상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 설령 주식을 앞에서 매수를 해놨지만 저도 책을 좀 이렇게 주식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요, 그래요. 여기에서 주식 요런 데 있죠. 바닥에서 주식 사서 떼돈 벌었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뭐 여기 사건, 여기 사건, 여기서 사건, 뭐 뒤에서 사건, 밑에서 사건, 앞에서 사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해서 큰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조정 나오기 전에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갖고 간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사서 올라갈 때 또 팔고 떨어지기 전에 또 팔았다가 바닥에 또 사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책은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큰 돈 버신 분들은요, 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식을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가져가서 언론이나 남들한테 군중심리 안 쏟고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지. 조정 나오기 전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 나오기 전에 현금 뭐 확보했다가 저기 발바닥에서 그냥 바닥도 아니에요. 발바닥이에요. 네? 발바닥에 사가지고 최저점에 사서 또 큰 돈 벌고 떨어지기 이제 급락 조정 나오기 전에 또 팔아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책 있으면 나 좀 소개 좀 시켜줘 보세요.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없을 거예요. 한두 번 정도. 저도 뭐 전문가 하는데 추천하다 보면 발바닥에서 주식을 추천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하다 보면 발바닥에서 싸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아니고 운이 또 뭐 실력도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운이 또 따라서 어깨가 아니고 저기 정수리에서 팔을 때도 있긴 있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어깨에 팔 때도 있는 것이고요. 발바닥이 아니라 발등, 발목, 어쩔 때 무릎에 서서 뭐 수익 낼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수익 내시는 분들은 시장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그 기업의 가치 또는 재료, 뭐 실적, 성장성을 믿고 보유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빨리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빨리 안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말 동안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런 뉴스 보지 마세요. 저런 뉴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주말에는 뉴스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저점을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고점은 크게 안 높아지죠. 저점만 높아지면서 이제 상승하고 있다가 어제 좀 놀래가지고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개인들이 지금 왜 더 많이 힘드시냐면, 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앞에서 10월달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때는 이렇게 12월 초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센 양봉은 11월 2일 날인가 그거 딱 하나 나오고 그 이후로는 큰 양봉이 안 나왔어요. 원래 조금씩 올려요. 그러다가 어제 굉장히 이제 개인들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렇게 좀 빠지다가 어제 이렇게 훅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완전히 녹아버려요. 앞에서 많이 놀랬잖아요. 회복이 좀 됐는데 또 떨어지면 앞에서 아마 개인들 40%짜리 50%짜리 아마 손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되셨어요. 심한 분들은 뭐 60%까지도 70%까지 손해가 나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올라오면 손해가 이제 좀 회복이 되는데 다시 음봉이 하나 딱 떨어지니까 얼마나 더 걱정됐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이 손해를 또 계좌에 찍히는 걸 이제 생각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앞에서 5%짜리 뭐 7%짜리 8%짜리 음봉이 떨어지면서 급락할 때 개인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뒤에서는 이런 음봉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요, 마이너스 한 1%, 2%짜리만 나와도요, 개인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침울해 하세요. 급격히 다운돼요. 제가 어제 저녁방송에서 그거 많이 느꼈어요. 왜요? 앞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 네. 낙엽 밟는 소리에도 놀라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너무 지쳐 있으셔서 어제 특히 코스닥에서 아주 민감하게 개인들이 반응하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끝나요. 항상 조정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끝나서 나중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있죠. 손절 안 하고 올 반등 나올 때 팔고 싶은 그 욕구를 누르면서 인내하신 분들이 나중에 꼭 큰 수익 내시고 뭐 기법 강의 따로 배울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거 다 공포, 욕심, 본전에 팔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런 이제 충동, 그리고 종목을 교체해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다 이겨내시고 수익 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바로 나중에 큰 수익들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지수가 조금 흔들렸는데 마음을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셔서 민감하게 반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중국 증시를 다시 볼게요. 미국이 먼저 나왔네요. 그죠? 미국은 이렇게 아주 세게 끝났어요. 이 캔들이 얼마나 좋은 캔들인데요. 네, 정말 좋은 캔들이에요. 아랫골이 길고 양봉 나왔잖아요. 거래까지 늘어나면서 나왔어요. 누군가가 많이 사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
보세요. 캔들이 여기 이평선 하나 뭐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캔들이. 네. 변동성이 없어요. 거래도 요 안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거래량이 지금은 바짝 줄어들면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제가 꼭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캔들이 얼마나 좋은 캔들인지. 솔직히 아까 미국에서 나온 그 장대 그 양봉 그 망치보다 나는 이 캔들 더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매수 맥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뭐 지금 10시, 9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번 한 주 동안 저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황을 지금 좋게 보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를 이렇게 딱 이제 보고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아마 한 주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랑 미국을 보면 잘 끝났고 그리고 개인만 빼고 나머지 외국인, 기업 오너 다 메이저 세력, 잔챙이 세력 열심히 지금 주식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수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옆으로 약간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 옆으로 약간 돌면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네. 여러분들 개별주 좋아하시잖아요. 테마주 좋아하시죠? 특히 요즘에 그죠? 네. 바이오 테마주, 뭐 여러 가지 대북 테마주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뭐가 많이 움직이냐면 대선주들이 또 많이 움직여요. 대선주가 언제부터 움직이느냐? 레임덕이 오면 움직여요. 지금 레임덕이 지금 팍팍팍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건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주식으로 수익을 내시고자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이제 대선주들도 공략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참고로 대선주는 설날, 네, 그때가 뭐 그때까지 보통 괜찮습니다. 네, 요 얘기는 뭐 너무 센 얘기라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대북주는 좀 민감한 거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한번 또 내보도록 이것도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방 회원분들은 뭐 그쪽에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 무방 이제 들어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 돈 벌릴 데가 없다?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 불편하셨던 거 힘드셨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말 동안에는 가족분들이랑 편안하게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거 좀 이제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방송 안내를 잠깐 해드리고 홍보에도 요거 안내해드리고 마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스케줄이 없는 한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저녁 8시에 이제 꾸준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가 나가건 안 나가건 8시에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마다 들어오시면 시황도 얘기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뭐 지수랑 한 주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 그때 맞는 기법 강의도 해드릴 때가 있으니까 열심히 꾸준하게 참여하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녹화는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녹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인데 아무튼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주 월요일날 또 뵐게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